자, 2022년 4월 30일에 시행된 간호직 8급 한국사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에서 한국사를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뭐 길게는 뭐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또 짧게는 뭐 이렇게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는 시험인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근데 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좀 허무하기도 한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또 이게 너무 쉽다 그러면 또 이게 수험생들이 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쉽다고 해서 또 수험생 입장에서 마냥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한 문제만 틀려도 또 데미지가 크게 오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죠? 뭐 문제가 쉬워도 고민, 문제가 어려워도 고민, 뭐 이게 다 고민인 시험이에요. 자, 2022년 4월 30일에 시행된 간호직 8급 우리 한국사 해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을 끝낸 간호직 공무원 응시생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시간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중석이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난이도는 뭐 최하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는 합격 컷은 한 95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한 문제 정도. 그 마지막에 그 진울 묻는 문제, 뭐 그런 문제들 이렇게 선지를 좀 잘못 읽거나 이래서 틀릴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거 말고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근현대사 비중은 8문항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되죠. 뭐 굉장히 막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데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파트가 근현대사 비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그 근현대사 비중은 높이려고 일부러 올인원 3에서 일제시대 현대사만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튼 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사 비중이 80%나 돼요. 이게 이제 일행직 문제랑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좀 특수직렬들 있죠. 뭐 일행직 말고 뭐 간호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수업하고 있는 법원직이라든지 이런 그 한국사 문제들이 정치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간호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사회사 문제는 아예 한 문항도 안 나왔고요. 경제사에서 한 문항 나왔는데 이것도 그 토지제도 문제인데 뭐 소유권, 수조권 이거 물어보는 문제라서 뭐 너무 쉬운 문제였고, 문화사가 한 3문항인데 제가 볼 땐 이 부분에서 좀 뭔가 이렇게 결정이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문화사 부분. 왜냐면 간호직 공무원들이 문화사 파트를 너무 양이 많고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거를 뭐 해설을 하거나 이거를 추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지 체크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좀 뭔가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풀어주기가 좀 너무 쉬워서 어려운 문제인데, 본인 생각할 때 좀 아리송하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1번서부터 보죠.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나라 찾는 문제예요. 나라 찾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사실. 천군이 있어. 자, 천군. 천군. 소도. 이게 사만이잖아요. 씨를 뿌리고 난 5월과 수린날, 10월, 계절제. 뭐 이거 다 사만이죠. 그럼 사만 찾아라 이거죠. 도읍을 국내성으로 옮겼대요. 원래 어디였는데? 졸본성이었는데 이 국내성으로 옮긴 거는 2대 유리왕 때거든요. 이거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죠. 고구려. 국내성이 수도였던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과하마라고 하는 특산물, 과실나무 밑을 통과하는 말이란 뜻이죠. 이건 동해의 특산물이 되고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 이 영고가 12월에 진행되는 게 되게 특이한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수렵사회의 전통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영고와 이 부여와 관련돼 있는 부여의 제천 행사죠. 신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그렇죠. 신지는 저수지가 있는, 읍차는 저수지가 없는 그런 군장들이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쉬워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봅시다. 밑줄 친 왕의 업적을 기록한, 자, 이 왕의 업적을 기록한 문화유산. 왕의 이름은 담덕이며 장수왕의 아버지래요. 그럼 장수왕 전 왕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설마 장수왕 아버지가 문자왕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후연과 거란을 격파하였다. 영토를 크게 확장한 정복군주이고 제위의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거니까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럼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문화유산은 당연히 장수왕 때 세워진 광개토 대왕릉 비겠죠. 칠지도는 백제 근초고왕과 관련돼 있고요. 근데 이게 근초고왕과 관련돼 있는 거지 근초고왕의 업적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사택지적비는 백제 의자왕 때 그 상자평을 지냈던 사택지적이 세운 비석이죠. 이것도 백제와 관련돼 있는 비석이고요. 창녕비예요. 창녕비. 이게 561년에 세운. 이건 진흥왕과 관련돼 있는 거죠. 여기 진흥왕이라 되어 있잖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통일신라 시대 국왕을 찾으래요. 관료전 폐지하고 노급 부활했대요.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대요. 경덕왕이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정말 속상하죠. 이게 무슨 그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내신고사도 아니고 이게 다음 정책을 추진한 통일신라 국왕의 업적은 이렇게 해야지 국왕은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 제독. 로저스. 우리 캡틴 로저스라고 알아요? 로저스 밀러. 캡틴 아메리카 주인공 아니에요? 네, 요즘에 밀고 있는 건데. 신미양이에요. 미국이 쳐들어온. 그 프랑스가 쳐들어온 건 로즈 제독이에요. 프랑스가 이게 장미 입에 물고 이렇게 좀 창피하네요. 사실 이런 얘기는.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에 상륙하던 덕진진을 점령하고 광성보를 공격했대요. 덕진진, 광성보 이런 걸 우리가 언제 배웠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어제연 장군이 나왔네요. 어제연 등이 이끄는 조선의 수비대는 광성보에서 격렬하게 항전하였으나 결국 패배하였다. 광성보를 점령한 외국 부대는 조선 정부의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가 수교 협상에 응하지 않고 맞서자 철수하였다. 이거는 신미양요네요. 미국이 쳐들어온 1871년에 일어난 신미양요입니다. 병인 박해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되겠다. 병인 박해 사건이 일어난 병인 양요도 아니고 병인 박해가 일어난 거는 그 흥선대원군이 프랑스를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했는데 그 의도가 실패해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이건 뭐 황당무계한 선지죠. 운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건 강화도 조약이에요. 운요 사건이 1875년. 강화도 조약이 1876년. 오케이?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일으켰 이거죠. 그렇죠?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면서 결국 이걸 빌미로 해서 일으킨 거죠. 독일 상인 오페르트의 남영군부 도굴 사건으로 이어졌다. 아니죠. 이건 1871년이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이 전인 1868년이니까 이것이 이걸로 이어졌다. 이거는 뭐 시간 순서가 안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그죠? 뭐 사료를 좀 주든지. 이거 뭐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이렇게 풀라는 거야? 선조 25년, 병자호란 1636년, 인조 삼포회란 1510년. 이거 삼포회란 때 뭐가 설치가 되는데? 비변사. 비변사. 이 중종. 그죠? 이게 중종 5년. 정묘호란 1627년. 또 인조 때 일어나죠. 그러면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1, 2, 3, 4 이렇게 되네. 다가라나.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6번 보죠. 가 정책의 결과로 옳은 것. 조선 총독부는 1920년부터 일본 본토에 긴급한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료 사용, 경지 정리, 개간, 간척, 품종 개량 등을 내용으로 한 산미 증식 계획을 1920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1934년까지 했다. 뭐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1934년에 이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된 거는 34년부터 남면 북양 정책이 시행되죠. 이걸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남쪽에는 면직물을, 북쪽에는 양을 사육하는 남면 북양 정책이 1934년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결과로 오는 거, 삼백산업은 이승만 정부 때 1950년대죠. 이때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발달한 세계의 흰 산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었죠? 처음에 그 밀가루, 그러니까 밀이 들어오면 밀가루, 밀을 가져다가 이제 밀가루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원당, 이걸 가져다가 설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화, 이 면화를 가져다가 면방직 공업을 한, 이게 이제 세계의 흰 산업이 되는 거죠. 이건 1950년대 미국의 잉여 농산물 수입 때문에 생기게 돼요. 미국이 쓰고 남는 농산물,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죠, 원조. 이런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된 거니까 좀 거리가 있네요. 원산 총파업은 1929년이고 이 산미 증식 계획 때문에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예요.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너무 빠져나가니까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감소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하선상에 놓이니까 일본이 이거를 좀 어떻게 뭐 이제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줬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은 3번이고요.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회사령이에요. 회사령은 1910년에 반포가 되세요. 1920년에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거든요. 신고제로 바뀌면 회사령이 폐지된 거예요. 여기까지. 말이 안 되죠, 시간이.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7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명칭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원간섭기에 만들어진 불탑이래요. 이것만 봐고도 뭐 풀 수 있죠.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 익산? 이거 나오면 무왕이라고 그랬죠.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인신라 경덕왕 때 만들어진 거. 이게 정답이네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조선 세조 때 지금 그 탑골공원에 서 있는 그 탑,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연결 잘 시켜 놓으셔야 돼. 그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은 고려 중기 때 석탑인데요. 이건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느냐면 송나라의 영향을 받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는. 정답은 3번이 정답. 8번.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왕께서 즉위한해로부터 8년까지는 정치와 교화가 청렴하고 공평하였으며 형벌과 상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쌍기를 등용한 이후에 개판이 됐다. 뭐 이 얘기 아니야? 이 새끼를 등용해서 그냥 난리 완전 페스티벌이 됐다 이 얘기죠. 광종이네. 이 쌍기의 건의로 시행된 게 과거제잖아요. 하여튼 광종 싫어하는 사람이 썼나봐. 옳지 않은 것, 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노비항공법은 광종 맞고요. 공복제, 이 공복이 색깔이 어떻게 되지? 사색 공복인데. 자, 단, 비녹 이렇게 됐죠? 오케이. 천수라, 천수는 이건 태조 왕건의 광덕 준풍이죠.
이게 광종의 연호 아닙니까? 그죠? 이 천자 들어가는 연호들 많은데, 그쵸? 천통, 이건 발의 고왕, 그죠? 대조영. 그 다음에 천개도 하나 있지 않나? 묘청의 난 때 묘청이 사용했던 연호죠. 아무튼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그 다음에 9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런데 봉사 10조. 이게 이제 시무 10조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최충원과 관련돼 있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아, 너무 쉽다. 풍수 도참사상, 그렇죠. 풍수 지리설 이런 걸 내세워서 서경이 길지다 뭐 이러니까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칭제 건원, 황제라 칭하고 원년을 세운다. 그러니까 연호를 사용한다는 거죠. 칭제 건원하고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연호를 만들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천개. 그래서 금 정벌을 또 묘청이 주장하기도 하고, 서경의 국호를 대위국이라고 했고 연호를 천개라고 했다. 오케이. 정답은 1번이 정답. 10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왕이 명정전에 나아가 양역의 변통, 양역 변통론, 양역 변통론을 순 우리말로 바꾸면 군역 개혁에 대해서 이거죠. 대신들에게 말하기를 호포나 결포나 모두 구애되는 사단이 있기 마련이다. 이제 납부할 포를 한 필로 감하고자 한다. 한 필로 감하고자 한다. 감필한다. 한 필로 줄인다. 한 필을 감하고 난 후 부족해질 재정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 대책으로 나온 게 지주들에게 결작을 1결당 2두씩 징수하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세, 어염세, 선박세 이런 것들을 이제 균역청에서 징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료는 균역법이네요.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과 관련된 사료고, 지금 우리는 왕을 찾는 거니까 요 양반은 영조다. 초계문신제는 정조. 쏙쏙쏙 쏙쏙쏙 영조 쏙쏙쏙 영조 쏙쏙쏙 성종 동동동. 미친놈 같지 않아요? 삼정이정청을 삼정이정청 언제야? 아, 이거 임술밀란 할 때 배웠네. 임술밀란 터지자 이 삼정의 문란을 개혁하고자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 이거 뭐라고 하냐면 설치는 했는데 개혁이 추진은 안 돼. 그죠? 이게 1862년이네. 임술년이면. 그럼 이건 철종. 청과 조선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고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던 건 1721년 숙종.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정답은 2번. 11번. 나 이거 이 문제 보고 쓰러졌잖아요.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을미개혁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기구는 1881년에 창설이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태양력, 단발령, 소학교. 이건 다 을미개혁입니다. 여기서 추가할 게, 을미개혁 추가할 게 뭐 있을까? 종두법 실시하는 거. 그 다음에 연호 있죠. 연호. 건양이라는 연호 사용하는 거. 건양. 그 다음에 중앙군의 친위대, 지방군의 진위대. 근데 지금 뭐라 그랬지? 중앙군의 친위대, 지방군의 진위대. 이게 을미개혁의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국가는 문무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공무를 수취할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지를 주었다. 어떻게? 과에 따라서 줬다. 전식과를 지급했다. 경종, 시정, 목종, 계정, 문종, 경전, 전식. 이게 한자가, 시자가 비로소 시자야. 시작, 이건 개정된 거고, 경자가 다시 고칠 경이야.
맞아. 관원들과 향리 등에게 전지에 향리에게 준 것도 있는데 외역전이라고 해서 전지 이 무슨 개소리. 이걸 몇 시간을 했어요? 수조권 주는 거라고. 조를 걷는 권한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군인전은 군역이 세습됨에 따라 자손, 이걸 전정연립이라고 했죠.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가 세습된다. 군인전도 그렇고 외역전도 그렇고 관리들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전지의 지급량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요 글씨가 너무 쉬워요. 13번.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왕은 육조직계제를 시행했대. 육조직계제 시행하면 태종 아니면 세조인데. 태종 아니면 세조.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여 육조에서의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재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다. 또한 이거 사관원, 중서 문화성의 낭사를 사관원으로 고치고 이 사관원을 독립시켰어. 그럼 태종이네. 밑에 뭐 사원 토지 몰수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럼 정간보가 뭘까? 정간보가 소리의 그 높낮이, 그 다음에 장단, 길이 이런 거 하는 거죠. 악보 같은 거죠. 이건 세종. 이게 정답이네. 그렇잖아. 이 개미자가 태종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세종 때 만들어진 게 있었죠. 경자자, 갑인자. 그렇죠. 우리 막 이렇게 배웠잖아. 경자자, 갑인자. 이런 건 세종 때죠. 동국병감은 전쟁사를 정리한 책인데 이거는 문종 때 만들어진 책. 문종.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고구려의 천문도를 돌에다 새긴 거거든요. 이거는 태조 때. 다 조선시대 왕들입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14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유교의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셋째,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가르침을 구하지 않고 지루하고 산만한 공부만을 전적으로 숭상한다. 그러니까 성리학 중심의 유교를 양명학으로 바꿔야 한다. 유교 구신론인데 뭐라고요? 유교 구신. 그러니까 구신이라는 건 새로움을 추구한다 이거죠. 박은식 선생님. 이 앞에 문장에 보면 왜 유교는 세계적 종교로 발전을 못했을까? 기독교와 불교는 세계적 종교가 됐는데 유교는 왜 발전을 못하냐? 그러면서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정신이 인민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왕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요즘에 여기도 뭐 손바닥에다 왕자 이렇게 쓰고 말이야.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나철이에요. 나철. 이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민족의 혼. 한국 통사. 이게 정답이네. 박은식 선생님. 조선사 연구초와 조선상고사는 신채호 단재 선생님이고요. 신채호. 조선불교 유신론은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쉽습니다. 정답은 2번. 2번 맞죠?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15번.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을사늑약이 체결됐대. 을사늑약. 1905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대. 무슨 사건 때문에 퇴위됐지? 헤이그 특사. 1907년. 러일 전쟁이 발발한 건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것도 1904년 2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건 1909년. 이준이 헤이그 이거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네. 이것 때문에 퇴위된 거니까. 그죠? 정답은 4번. 16번. 다음 선언이 발표된 이후 시작된 남북간 협력 내용으로 옳은 것.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한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거 2000년이네. 2000년 6.15 공동선. 그럼 뭐야? 이후 시작된 남북한? 그럼 이거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엔 동시 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 때 91년. 금강산 해로관광은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 이후죠. 이거네. 2003년에 시작된 개성공단. 여기서 개성공단 사업 명시하잖아요. 그죠? 제1차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1985년 전두환 정부에서 처음으로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17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미 군정 아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시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써질전정 일신의 구찬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치 않겠다. 김구의 3천만 동포의 교육권. 이 사료예요. 읍고라는 건 울면서 알린다 이런 뜻이죠. 동포에게 읍고함. 이건 김구 선생님 찾는 거네요. 아이고야. 1931년에 임시정부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죠. 민족혁명당 창당은 1935년에 난징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은 의열단을 만들었던 김원봉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은 이승만.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문제 나왔던 박은식. 이게 2대 대통령이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합의하였던 좌우합작위원회 여운형. 정답은 1번. 18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위화도 회군 1388년에 조선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위화도 회군. 후 신진사대부는 사회개혁을 둘러싸고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로 나뉘었다. 훗날 동방이학의 조, 우리나라 성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몽주, 포은. 이 사람은 온건이죠. 다수의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고 반면 급진개혁파인 정도전, 물론 정도전 말고도 많죠. 뭐 권근, 윤소정 뭐 많죠.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통해 불교를 비판하고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제시했다. 자, 가는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쓴 책이에요. 조선경국전,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잖아. 경제문감 이런 책들. 뭐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 진암도 이런 것도 있고. 가는 과전법 실시를 주장했다. 이것도 정도전이 한 거예요. 과전법은. 고려 국사 나는 이게 정답이네. 이 고려 국사 정도전이 쓴 거잖아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 사실 이것도 문화사다. 그죠? 태조 때 만드는 거거든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정답이네. 만권당에서 원외학자와 교류했던 건 익제 이재현 선생입니다. 충선왕 때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19번. 제가 단일 사료로 우리나라 한국사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이거죠.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약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신채호입니다. 근데 이 신채호의 이게 조선혁명선언인데요. 지금 발문 좀 보세요. 이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활동한 단체, 그러면 의열단이죠. 1919년 만주 길림성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만들었던. 정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아, 옳지 않은 거구나. 네, 맞아.
아, 이거네.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던진 거. 이건 강우규가 던진 거고요. 그렇지. 문제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거는 그 1919년에 던진 건데 단체가 뭐였지? 내가 이거 단체 얘기하면서 막 웃었는데. 노인동맹단. 응? 이게 40세 이상이면 가입하는. 40세 이상. 대한노인동맹단. 1919년에 만들어져서 1919년에 이걸 하죠. 이 정답에 의열단과 관련이 없으니까. 김상옥이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지고 일제유엔 암살과 식민토치 개발. 정답은 2번. 20번.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모임을 맺자. 결사. 결사잖아. 결사.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권수 정해 결사문. 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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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 집권기 때 진울. 옳지 않은 건 선종 중심으로 교종.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합치려고. 오케이. 단박에 깨닫는 게 뭐야? 도노. 이후에도 꾸준히 수행하는 건 점수. 이 점수하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참선을 하되 정을 하되 교리 공부도 같이 하는 정해 쌍수를 주장하지. 이거잖아. 다 진울에 대한 설명이네. 교단을 통합하는 것. 교단 통합은 진울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진울은 교단 통합이라기보다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한 어떤 이론을 정리한 거고, 여기 중요한 건 이게 정리하는 것. 이거 교단을 정리해버리는 것. 이게 불교계의 폐단을 바로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우선과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려 말 보우예요. 보우. 활. 보우. 임재종. 이걸 틀리면 어떻게 해, 그냥. 자, 고생하셨고 기회가 되시면 저는 학원 현장이나 인강으로 여러분들 계속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